이번 시간에는 전사 2입니다. 전사 2인데 사실 1, 2, 3 하니까 뭘로 구분을 좀 삼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1강,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홍병현 선생님 뒤로 그 다음 강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사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러니까 분자식이 없는 전사의 작용.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전사만이 아니고 전사와 전사 조절 후, 전사 후 조절, 그 다음에 약간의 번역은 그 뒤로 넘기고 그 부분까지 해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 분자에서 우리가 DNA를 다시 복제해내는 거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복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DNA를 주형을 삼아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작용 속에 최초의 카피본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을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헷갈리니까 DVD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최초의 CD를 갖다 복제해내는 거, CD를 복제해내는 디지털로 신호를 막 받아내야 되잖아요. 최초로 디지털로 신호를 받아내는 작용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DVD 플레이어가 있으면 DVD 플레이어는 리보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전사를 탁 집어넣어서 mRNA 집어넣죠. 그럼 그 영화가 상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영화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작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세포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가 사실은 이 약간의 작용이 차이는 있지만은 그 생명이 전사하고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생물이 기본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그 공통 조상이 여기서부터 추해됐다는 것도 이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핵세포를 기준 삼아서 이 세포 내에서 작용을 일어나는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포고요. 이 안에 핵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전사를 할 때 RNA라는 분자를 통해서 하는데 RNA라는 분자를 미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NA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 RNA에서 코딩 RNA 하고 non-코딩 RNA.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 단백질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하는 RNA는 mRNA이고요. non-코딩 RNA는 rRNA, 그다음에 tRNA, snRNA, snORNA, mRNA. 다시 mRNA는 siRNA, stRNA. 이렇게 이 코딩 규모,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 RNA 분자냐, 아니면 다른 쪽에 관여하는 RNA 분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하나의 분류의 기준은 사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RNA 분자를 만들어내는 분자를 직접 합성하는 그 단백질 그 복합 구조체를 갖다가 폴리머라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폴리머라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한번 또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라제 1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폴리머라제 2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폴리머라제 3에서 만들어내는 걸로 또 이걸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폴리머라제 1에서 만들어내는 건 뭐죠? rRNA입니다. 보통 결론으로 나온 것들은 28 sRNA, 5.8 sRNA, 18s RNA.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산물을 만들어내고요. 다음에 이것들이 하는 작용은 이게 리보솜의 그 RNA 구성물로 들어갑니다. 리보솜의 컴포넌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틴, 단백질을 직접 합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폴리머라이즈 2는 메신저 RNA, mRNA. 그 다음에 snRNA. 그 다음에 miRNA. 이렇게 세 가지를 합성을 해냅니다. 요 mRNA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직접 합성하는 암호를 코딩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코드 프로틴, 단백질 직접적으로 하는데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nRNA는 RNA 그 일부 인트로를 잘라내는 스플라이싱 할 때 쓰는 RNA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miRNA는 전사 후 유전자 조절입니다. 진 컨트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라이즈 3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만들어내는 tRNA하고, 그 다음에 5srRNA,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을 하는 snRNA U6. 이것도 tRNA에서 스플라이싱을 이렇게 해내는 작용이 있거든요. 좀 이따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그때 쓰이는 이 작용을 하는 RNA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7sRNA. 그 다음에 하나는 기타, 이 작은 RNA입니다. 그리고 tRNA는 그때 하듯이 이것도 역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직접 코딩을 운반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5sRNA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리보솜하고 리보솜의 구성물질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이 되고요. 그 다음에 snRNA U6는 이것도 역시 RNA 스플라이싱,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7sRNA는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다 합성하고 합성한 단백질을 어디로 보내잖아요. 그때 방향을 합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ER, 소포체로 부를 때 타겟 시퀀스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단백질하고 함께 해서 조절하는 게 바로 7sRNA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적절하게 분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세포 내에서 폴리머라이즈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리머라이즈 1입니다. 원, 투, 쓰리 이 방향으로 나갈게요. 원은 맨 먼저 DNA를 이렇게 주용으로 삼습니다. 주용으로 삼아가지고 쭉 그 카피를 떠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rRNA가 나오죠. rRNA가 나오면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는 보통 rRNA에서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RNA가 항상 그 mRNA를 빼고는 나머지는 단백질하고 같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충배작용하고 단백질에 다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처음에 80S RNP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파티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리보 뉴클레오타이드하고 그 단백질하고 합성된 게 분자량이 80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거 이거는 RNA 자체만 볼 때는 45S RNA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RNA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목적에 맞는 RNA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41S RNA가 다시 한쪽으로는 32S RNA가 되고요. RNA는 빼겠습니다. 32S RNA 32S는 다시 이 한 몸처럼 이렇게 근데 위에 개가 분자량이 28S고 밑에 개가 5.8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는 20S RNA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이 18S RNA입니다. 근데 이런 작용들이 폴리머 1은 이 핵 내에서 인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러스라는 인이라는 이게 핵질 내에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는 특별히 막으로 이게 분류가 된 건 아닌데 그렇게 구역이 분류된 인이라는 뉴클레오러스라는 인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산물인 어디까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냐면 핵질 내에서는 18S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같이 된 단백질들 있잖아요. 이것들과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리보솜 소단위체, 대단위체가 여기에서 바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단위체는 18S로 이루어진 거고 대단위체는 28S하고 5.8S 그리고 tRNA 합성하는 폴리머라이즈 3에서 오는 5S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단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 구멍을 통해서 이 세포질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폴리머 1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라이즈 2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은 뭐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2에서는 mRNA가 나오죠. mRNA. 그러니까 mRNA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 7메틸 과노신, 7메틸 과니데이트라는 효소가 붙어가지고 캡을 딱 씌워요. 근데 이게 캡을 씌우면서 캡을 씌우는 순간에 이 mRNA 특징은 뭐냐면 RNA는 아까 홍준호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전부 다 OH기로 이렇게 다 2번이 5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산소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산소가 그 불안정해서 굉장히 반응을 촉진합니다. 근데 그 반응을 딱 거기에 메트기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억제를 해요. 그래서 2번에 이 캡을 씌운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꼭대기에 머리만 씌우는 게 아니고 그 2번에 가서 그 밑에 있는 연기들에도 다 그 메트기를 붙여가지고 그 작용을 막습니다. 작용을 막기 때문에 이게 분해도 안 되고 온전하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 사실은 그 교과서 보면 그 밑으로 그 2번 OH에 메티기를 붙이는 정도가 상황마다 다르답니다. 네.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유연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보존적으로 전사를 안 시키려면 메티기를 많이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맑게 오픈해요 하려면 저기 붙이면 돼요. 거기에 그 생물 종마다 그 다음에 세포, 그 특별한 세포마다 그 정도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7메틸 과노신을 이걸 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걸 프리커서 mRN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캡을 쓰고 머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잘 아시는 인트론이고 이 부분이 뭐죠? 엑선입니다. 엑선이고 이 끝에 다시 아데닌기를 갖다 붙이는 아데닌산을 붙이는 폴리머라이즈가 여기 붙어가지고 쭉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이제 프리 mRNA라는 그 최초의 이제 합성을 해내는 거고 RNA. 그 다음에 mRNA를 다시 이 스플라이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인트론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온전한 형태의 mRNA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내부에서 사실 불량분은 효소에서 엑소돔이라는 효소에서 그냥 다 분해를 해버리고 그 완성품만 이게 관리를 하면서 핵공을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머라이즈 사실 그 축에서 하나의 이 mRNA 여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mRNA는 구조가 이 마이크로 RNA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게 헤어핀 구조라고 해서 이 똑같은 데서 이런 모양의 그 RNA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양의 RNA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절단이 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이 중간에 RNA 그 프로세싱 붙여서 빠져나오면 이런 형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다이저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이게 잘린 결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런 구조하고 하나는 이런 구조를 됩니다. 그럼 여기에 RISC라는 그 단백질 컴플렉스가 이게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단백질에서 이렇게 계속 번역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리보솜에서.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 단백질들이 RISC가 이 부분이 되면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mRNA 위에다가 탁 이렇게 착지를 시키면 이 부분이 상부적 결합을 못하고 번역이 딱 중지가 돼요. 그래서 사일런싱 발현을 갖다가 이게 미세하지만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발생 단계 있잖아요. 발생 단계에서 어떤 데는 발생 이거를 미묘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새롭게 연구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라이즈 3입니다. 3번. tRNA죠. tRN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RNA는 형태가 어떤 형태의 RNA가 나오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프리 RNA 상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5'이고 3'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인트론이에요. 인트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약간 인트론이 이렇게 잘리거든요. 나중에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를 자르는 스플라이싱 할 때 snRNA U6라는 이 U1, 2, 3, 4, 5, 6까지 있거든요. 이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초미장에서 잘라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안티코딘들이 붙어 있다가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안티코딘으로 딱 달라붙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리고 붙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백질에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아미노산 이 생체 분자에 변형이 일어나요. 이 부분을 DHU 그 다음에 T C 그러니까 이걸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루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하이드로유리딘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약간 유리딘에서 디하이드로 두 개의 수소가 져서 변경된 거고 그러니까 수도크사인 이것도 수도크사인 유리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유리딘인데 이것도 역시 유리딘에서 약간 유리딘에 이렇게 유사한 그런 형태로 변형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이 루프가 상부 결합이 못 일어나게 이 분자의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상태로 완성돼서 아까 잘리고 이게 밑에 안티코돈 형태로 이렇게 세 개 붙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작용들이 사실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실은 냉정하게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 부분 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트랜스크립션이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트랜스크립션 이후에 이 RNA를 갖다가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이 RNA의 분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잘라낼 걸 잘라내고 정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리 나와서 하는 것은 트랜스레이션이라는 이제 번역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여기가 이 부분이 블랙박스처럼 좀 저기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만 확대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DNA 분자를 이렇게 3부족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5', 그러면 이쪽이 3' 되고, 이게 3부족으로 되시니까 3', 이게 5' 되겠죠? 이렇게 단백질 DNA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주형을 삼아가지고 저 폴리머라제가 이렇게 가서 이걸 감싸고 붙어요. 근데 감싸고 어디를 붙냐면 DNA에 다음 시간에 김윤 선생님이나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모터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모터 영역을 딱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프로모터가 있다 이러면 프로모터 영역을 딱 폴리머라제가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면 이걸 감싸는 대신에 그 단백질이 감싸니까 에너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도에 들떠가지고 이게 멜팅 혹은 버블링이라는 코딩이 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려서 나가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풀려서 들어가겠죠. 풀려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연기들이 이빨을 드러내죠. 근데 보통 이게 폴리머라제에서 보통 14개 정도 연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멜팅 혹은 버블링이 돼가지고 이걸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RNPP라는 하는 분자들이 우그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리보스,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시사이드, 트리포스페이드. 이 분자들이 우그룹을 하고 있어요. 우그룹을 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있으면 요 최초의 리보뉴클레오시사이드 트리포스페이드를 딱 단량체로 전부 다 단량체로 돼 있는데 그 두 개를 최초에 딱 여기서 얘네들이 이 촉매작용 하나를 합성을 해서 최초의 분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분자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단량체가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촉매 작용과에 상관없이 아까 홍명희 선생님이 얘기하는 3' 붙어 있는 OHD가 계속 얘네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씩 신획성 공격을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러니까 PPI라고 해서 인산 부분자를 계속 잘라내고 붙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분자 자체에 있는 3'에 있는 OHD가 신획성 공격을 해가지고 계속 인산기를 결합시켜가지고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시하는 단계, 그것이 연속적으로 RNA 분자가 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나중에 딱 촉발하는 것도 아까 프로모터가 있듯이 또 종지하는 스탑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 포인트나 이 개시 포인트나 역시 DNA에 그 시그널이 있다는 거. 이거 역시 RNA, 그래서 DNA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작용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하나씩 계속 이 RNA 분자들이 만들어내지고, 이런 중간에 그 RNA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런 중간에 RNA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와서 mRNA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엔코딩 프로테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보솜에 딱 CD처럼 리보솜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영화처럼 단백질이 주변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딱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저는 이제 분자식이 생략된 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분자식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분자 하나하나가 이 생체 분자, 단위 분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아마 이진호 선생님이나 김혜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죠? 예, 아주 깔끔합니다. 좋아요. 네. 이거 한두 개. 수업 시간에 그때, 제가 조금 생략하고 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tRNA 그 전사후 조절 과정인데, 이게 대장균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면 UUM, UUU 우라실들이 쫙 있어요.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UA, 여기도 U가 있고 여기도 U가 두 개 있어요. 요것도 특히 우라실이 집중적으로 바뀝니다. 우라실이. 이게 핵심이에요. 우라실이 뭘 바뀌나 하면 이게 T로 바뀌어요. 처음에 DHU, 디하이드로전 우라실, 우리딘 바뀌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분자 구조를 하죠. 저기 우라실 그거 한번 그려볼까요? CUT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되죠. 우라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DHU는 뭐냐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우라실이 하이드로전이 수소가 두 개가 그냥 갖다 붙어요. 수소 두 개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 U가 다 D로 바뀌는 거예요. DHU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끊임없이 분자 구조를 그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분자 구조를 아는 사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반대는 안 해요. 다른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잘해도 분자 구조를 모르는 건 해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직접적인 예가. 자, 요게 뭐냐면 우라실이잖아요. 예. 우라실인데, 요거가, DHU가 되려면 수소 두 개를 갖다 붙여보세요, 여기다가. 그래요. 수소 두 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DHU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잘 그려보세요.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제가 생략하고 한 겁니다. 자, 질소가 이렇게 있고, 기본도 있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소 두 개. 여기 됐습니다. 어디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 여기 원래 수소 하나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하나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어디 붙나면, 자, 여기다 붙였습니다. 여기 원래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야 4개가 맞잖아요. 여기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는 거 하나에다가 여기 하나 더 붙여줘요. 더 붙여서 기가 막히게, 이 더 붙이는 순간에 여기 없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참 입이 딱딱 벌어져요.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던 거. 요게 딱 갈라져갖고 수소요 하나 붙고, 요거 하나 붙어갖고, 요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다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식이라는 게 참 경탄을 해요. 과대로 암기하면 좀 따로 없습니다. 여기 이중결합이잖아요. 이중결합인데, 요거 끊어져갖고, 그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끊어져갖고, 요거다가 수소 하나 붙이고, 요거 갖다 붙고, 요거 하나 붙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가 그냥 두 개를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D 두 개, D 하이드로 우리다인. 따라서 D 하이드로 우리딘.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변형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기가 막혀요. 변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형을 안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수소결합이 되잖아요. 이게 변형을 안 하면 이런 루프를 몽거려요. 루프를 몽거리면 여러 가지 그 효소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입체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루프를 몽거려요. 이게 진짜 생명 현상의 어떤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걸 사실 요걸 루프라고 하고 요걸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DHU 암이라고 하고 요걸 DHU 루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어떻게 바뀐다 하면 그 사이로 바뀌어요. 그 사이. 요것도 아마 그 사이가 그래요. 자,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T로 바뀝니다.
요거 두 개 그 사이로 바뀝니다. 요것도 그 사이로 바뀌어요. 자, 그 사이는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딘에서 브라실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중결합 3개고 질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 게 브라실인데 이게 변형을 해줘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뭔지 알죠? 뒤에 왕창 붙어 있잖아요. 그 구조. 홍총과 그랬던 그 구조가 쫙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 빼버린 거예요. 요거만 할 때는 우라시를 해야 되고, 이거 다 붙이면 우리딘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달라요. 우리딘 모노포스파이드, 우리딘 트리포스파이드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요거만 이야기할 때는 우라시를 해야 되죠. 자, 요거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U인데 U가 그 사이로 바뀌는 거. 그 사이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요 질소가 여기로 갔다 붙어요. 그리고 요 이중계를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랬어요. 저게 바로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니까 염기 코드가 아니잖아요. 염기 코드가 아니까 수속이라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열려있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루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종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균, 티록신, 그 tRNA, 어떻게 쓰냐면 tRNA 이렇게 씁니다. tRNA 붙었을 때 이쪽에 tYR 이렇게 씁니다. 티로신에 있는, 티로신 하나를 지정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변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DNA가 CTT 같으면 CTT에서 만약에 DNA가 CAT, cat, 고양이 바뀌었다면 DNA 코드가 CTT에서 DNA입니다. DNA로 RNA로 바꿔보세요. RNA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전사를 하면 G, U, A 이쪽으로 바꾸면 G, A, A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상 헤모글로빈이 되고 정상, 그러니까 적혈구의 정상 적혈구에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뭐냐면 운반 단백질입니다. 뭘 운반하면 철을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철에 산소가 결합해서 호흡할 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결합해갖고 저 결국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산소를 내뿜는 결국 핵심인데 그때 운반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 정상일 때는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해주는데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때는 뭘 해주느냐 하면 요거는 지금 갑자기 했는데 이게 지정을 글루타메이트를 지정해 준 거더래요. 하여튼 지금 갑자기 기억나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 유명한 경삼 적혈구가 돼요. 내가 잘 들었죠? 이거 항상 아프리카에 말라리아인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저항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가장 많은데 1년에 뭐 300만 명 감염되고 옛날에는 매년 수백만 명씩 죽어가는 인류에서 가장 인간이 아직도 말라리아 적응 못했어요. 말라리아는. 그러면 강한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말라리아 감염이 적으냐 하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혈구가 우리 적혈구 모양이 달라요. 우리의 적혈구는 잘 아시면 핵이 없고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것 이렇게 뭐냐면 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스며들어가는데 요 팀이 아들 요 하나 거기에 쏟아 점돌연변인데 요 점돌연변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한자로 경상적혈구라고 해요. 경상적혈구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혈관을 잘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 그 저항성이 생겨요. 이게.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 빈혈입니다. 빈혈은 많아지는데 빈혈은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대신 말라리아의 저항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기가 바뀌어서 돌연변에 의해서 인류 수백만 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인류 역사와 관련됐어요. 예.